자, 월요일 개장 30여 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월요일 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정경민 차장이 준비해온 오늘의 전략 볼까요? 자, 메타와 러블록스가 반등했다. 의미가 있나요?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요. 네. 좀 라임을 좀 맞춰보려고 했는데 어떤 라임? 스로 끝나는 스? 로블록스와 메타버스. 메타버스. 예. 네. 그러니까 좀 지난 금요일이 그러니까 저는 좀 뜬금없는 강세 반등이라고 좀 느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좀 생각. 적잖이 당황스러운. 네네네.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비워져 있는 수급 공백을 이제 증명을 한 거라고 저는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투자자분들도 너무 이제 높은 변동성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은 하락은 이유가 다소 분명한데 상승은 좀 불분명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때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인버스 ETF 시장이 무겁고 네. 뭐 방법은 딱히 명확치 않아서 이렇게 했더니 두 분이 이제 오히려 이럴 땐 레버리지 막 이래갖고 김현 매니저 레버리지 네. 오히려 이게 맞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많이 빠졌다는 게 또 가장 강력한 그렇죠. 재료인 거죠. 그렇죠. 네. 반등할 것 같은데 이주민 반등하지 않겠어라고 기다리는 찰나에 모두 다 달려들면은 같이 반등하는. 네. 그러니까 파는 쪽이 이제 그만큼 이제 비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렇죠. 뭐 저는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이 암호화폐도 조금 이제 지난주에 테라에서 좀 저거 발행한 이제 루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좀 흔들림이 좀 많았었는데 그것도 이제 진정 기미가 좀 있거든요. 지금 뭐 업비트를 기준으로 비트코인도 다시 이제 4천만 원대를 회복을 하는 진정 기미를 좀 보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쪽에서 좀 해소되는 그런 흐름도 뭐 우리 시장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도 뭐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미국을 지금 미국 시장을 보시면 로블록스가 물론 이제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수급이 들어오는 건 있겠습니다만 메타나 로블록스가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반등할 때는 그렇게 두 자릿수로 반등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 시장도 뭐 저렇게 빠져만 있는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좀 단기 매매 전략을 좀 들고 온 거고. 네. 그리고 뭐 지금 많은 이제 메타버스 그러니까 뭐 지난 연말에 사실 메타버스가 세상을 정벌하듯이 수익률이 확 치고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좀 이렇게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은 좀 기약 없는 이제 그런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뭐 어쨌든 뭐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 금리가 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압도적인 성장을 증명해야 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 메타버스 같이 이제 좀 성장성을 기하는 그런 종목들은 조금 이제 많이 다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좀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어쨌든 저는 뭐 기술적인 반등으로라도 좀 뭐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데드캣 바운스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우리 시장도 데드캣 바운스로 볼 수도 있어요. 어느 이제 그 시점으로 좀 본다면 뭐 추세적인 이런 걸로 아직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좀 단서가 좀 부족한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본다면 좀 상대적으로 반등이 느렸었던 이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좀 저점 인식을 통해서 또 수급도 비워져 있으니까요. 뭐 저는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지고 아직까지는 이제 게임하고 연동되는 이제 그런 NFT 쪽은 좀 변동성을 조금 더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은데 뭐 NC소프트가 보여줬죠. 순수 IP에서 보여줬었던 위력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영화 관련된 이제 특수효과 관련된 그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저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NC소프트의 반등에서 보듯이. 네네. NC소프트도 그랬잖아요. 뭐 메타버스 NFT. NC소프트는 뭐 실적 얘기를 앞서 박재원 아나운서 했지만 실적을 이렇게 분해해 보셨나요 혹시? 네. 뭐 영업이익이 어떤 이유로 증가를 했는지. 리니지 W가 뭐 그 가장 뭐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비용 이제 절감은 아니거든요. 비용 절감도 일부 있죠. 근데 이제 비용 절감이 이제 게임은 뭐 직전에 이제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판관. 네, 비용이 좀 뭐 줄어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뭐 NC는 지금 뭐 메타버스를 좀 준비한다는 그런 소식도 좀 나와 있어요. 미니버스라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내세워서 한다는 게 있는데 어쨌든 다시 메타버스로 좀 돌아와서 저는 이제 게임 쪽보다는 좀 이제 영상 쪽, 순수 영상 쪽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이게 종목명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이 너무 많이 언급이 돼서 이제 헷갈릴 그렇죠. 수 있는데 어감이 좀 안 좋아요. 네. 지금 제가 언급드리는 75BP? 요거는 자이언트 스텝 종목명입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위직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 뭐 추억의 종목들. 세간에서 한때 가장 뜨거웠던 네네 분야지만 뭐 지금 저점 대비 뭐 한 두세 배씩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거의 그 자리 다시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좀 저점을 잡고 뭐 단기 반등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단기 매매 전략으로 저점 매수.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영상 그런 종목들 한번 반등을 노려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섹터 전략에서 일단은 메타버스 세상이 온통 메타버스 아니면 망할 것처럼 되더니 네. 지금은 메타버스를 얘기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인 시장하고 연동이지만 그렇죠.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지금 깨져서 신뢰도가 깨졌고 그 달러 페그를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1달러에 얼마, 1달러라는 건 변함이 없을 것 같았는데 달러 가치가 올랐거든요. 그렇죠. 엄청 올랐는데 그걸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맞아요. 뭐 이게 사실은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달러 페그제는 지금 홍콩이 이렇게 하고 반 페그제는 중국이 하고 있고 완전 페그제는 스위스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위스가 한때 이 스위스 프랑 가치가 계속 그 절상이 되다 보니까 뭐 그거를 무한정으로 달러를 사들여 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근데 스위스는 국가니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추측이지만. 그래서 CBDC를 하겠다라는 이제 아이디어인 거죠. 각 국가에서. 예. 하여튼 근데 이제 조금 정립은 되고 뭐 우당탕탕거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설마 이게 설마가 근데 저는 사단이 오히려 났죠. 이렇게 시스템적인 게 이런 쪽에서 터진 게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좀 계기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차장님 말씀하실 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패깅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 이제 금태환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USDT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그 딱 일 가치에 그 충족시킬 만한 달러 내지는 채권을 사가지고 이제 네. 그거를 이제 같이 방어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테라 요거는 약간 이제 이걸 뭐 변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달러 가치가 너무 가파르게 지금 최근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이제 쫓아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이걸 이제 예전에 폰지 사기랑 막 비교를 하더라고요. 이걸 빼가지고 요걸 메꾸는 네.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터졌다. 다행히 뭐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꼬리 자르기 수순으로 네. 이제 막 거래소에서 거래소들이 다 잘라내잖아요. 상폐시키고 네. 뭐 이러면서 시스템 위기로 이제 좀 더 이게 번지는 걸 이제 좀 차단을 하고 있고 뭐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도 뭐 요 정도 규모 가지고는 금융 시스템에 큰 위기가 오진 않는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수습이 좀 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현민 사장의 전략 들어갔고 네, 김영민 매니저의 전략은 오늘 뭘 볼까요? 네. 역시 눈에 보이는 실물. 네. 실물 사실 중요하죠. 네, 싸도 너무 싸다. 반도체. 네. 특히나 이제 주말에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가격을 20% 또 인상한다. 그걸 이제 고객사랑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점유율은 지금 TSMC에 많이 좀 뒤쳐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정도로 여전히 이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감안을 하면 많은 이제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이에요. 많은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후공정 쪽을 이제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자. 뭐 이른바 패키지, 네, 맞습니다. 네네. 그쪽이 어쨌든 이제 이게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전체 이제 반도체 공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노광 공정이라든지 이 나노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뭐 물리적으로 ASML로부터 지금 장비를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패키징 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FPGA 기판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또 더 고도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이 후공정이라든지 OSAT 패키징 이쪽에 대한 이제 투자가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당위적인 이제 접근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주에 뭐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시면
평택 공장 방문한다는 거 이미 이제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일단 5월부터 이제 장비 반입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러면 이제 뭐 라인이 이제 깔리기 시작하면 이제 후속적인 발주들이 계속 좀 되겠죠. 거기에 따른 이제 또 후공정에 대한 이제 투자, 그 다음에 이제 P4, P5에 대한 이제 투자도 뭐 곧 얘기가 저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8월 15일까지 못 기다리겠다. 네. 빨리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뭐 신동빈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사면에 대한 거 특별 사면 좀 해주지 않겠는가 뭐 이런 가능성들도 지금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면과 맞춰서 저는 이제 미국 투자야 뭐 20조 원 가까이 투자한다라는 게 이미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국내 투자라든지 일자리 이런 것들을 또 조금 새 정부 출범과 맞춰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과정에서 가장 또 주목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쪽이 후공정 쪽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제 저점 매수 전략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실제로 이런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치고 나가고 있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가격 매력이 저는 부각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1분기 때 아무래도 약간의 이제 실적 둔화가 좀 있었는데 의외로 지금 한미반도체라든지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 조정이 꽤 좀 길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M&A 이슈가 있었던 테스나 같은 기업들 그리고 기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대장주인 뭐 심텍도 이제 지난주에 차장님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도 이제 수급이 약간 좀 진정이 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놓고 이제 파운드리는 DB 하이텍 실적 발표했는데 어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8인치, 12인치 이쪽에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전략, 뭐 매각과 관련된 얘기를 떠나서 기업의 이제 본질적인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중에서 이제 탑픽 종목은 한미 반도체 하고요. 그 다음에 DB 하이텍 요 두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전략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디지털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무형의 의미로 정유민 차장은 이제 그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발음이 좀 꼬여가지고 반등하는 로블록스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적립이 된다 이런 의미로 주가가 많이 가격적으로 하락해 있는 자이언트 스텝과 덱스터, 네, 저점 매수. 그다음에 김행 메이저도 역시 반도체, 우리의 비빌 언덕은 반도체다. 네. 파운드리 물론 약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한미반도체와 DB 하이텍 이렇게 주셨네요. 저 중에 한미반도체? 네. 네. 전가의 보도죠. 아니에요. 네. 일반장전으로 이제 올라갈 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반장전 넘어가겠습니다.